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저희가 뭐 DM으로나 메일로 제 얘기를 조금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호주 요리 유학을 왔고, 뭐 그 과정이나 이제 저는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살고 있고, 이제 16년째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저의 얘기를 대입해서 이제 호주 요리 유학을 이제 조금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 몇 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셰프님은 그럼 왜 요리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는 정말로 간단하게 영주권 때문에 요리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보통 이제 잡기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죠. 딱히 뭐를 잘하는 거는 없는데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운동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모든 거에 다 평균 이상은 조금씩 다 하는 어학연수를 왔다가 호주에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약간 이제 자존심도 조금 세고 주위에 눈치를 좀 많이 보았던 이제 성격이라서 호주에 오니까 이게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영주권 때문에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됐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독립기술 이민이라는 영주권으로 영주권 되게 쉽게 받은 케이스인데 학교만 졸업했으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영어도 그때 당시 5.0 이거밖에 필요가 없었으니까 뭐 요리사에 큰 뜻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도 르꼬르동블루라는 이제 요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당시에도 저는 요리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영주권 따고 다른 거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요리사로서 일을 하면서 재미도 어느 정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내 직장인이 내 미래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큰 열정 없이 이제 크게 뭐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이제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영주권을 따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한참 하고 나서도 요리사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저는 빨리 진짜로 일하는 요리사 말고 빨리 좋은 데서 경력을 쌓아서 한국에 가서 뭐 TV에 한번 출연해보는 그런 요리사.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요리사를 했었지. 뭐 제가 뭐 요리에 큰 뜻이 있거나 뭐 내 가게를 차리거나 막 이런 뜻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는 꿈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내는 게 저의 꿈이고 그래서 나름 이제 10년 동안 요리를 했으니까 뭐 레시피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책들이나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정리해뒀던 그런 레시피들이 사실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이 더 큽니다. 솔직히 요리 유학이라는 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든 뭐 이름이 있고 간판이 있는 대학이던 솔직히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만 있다고 해서 뭐 하버드 대학교나 뭐 시드니 대학교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근데 요리 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돈만 있으면 들어가요.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술 전문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이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요리 유학을 굉장히 이제 하고 싶었고 물론 영주권도 있었지만 영주권도 되게 그 과가 되게 많습니다. 뭐 회계, 뭐 IT, 간호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쉬웠던 게 요리예요. 네, 가장 기준이 낮고 가장 쉬웠고 뭐 화이트 칼러 직업은 아니지만 기술 직업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요리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일단은 쉬워요. 영주권을 따기에도 가장 이제 쉬운 직종이고 물론 이제 기간은 길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학비가 거의 1억이 막 넘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들도 많죠. 근데 뭐 요리 유학이야 1,000만 원대 요리 학교도 있고 뭐 비싸봤자 한 5천만 원대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도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요리사가 이제 얼마를 받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글에 요리사 연봉 찾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사실은 막 이런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 이제 언급을 했듯이 뭐 그런 딱 정해진 연봉만 받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호주도 팁이라는 문화도 당연히 있거든요. 물론 팁을 나누지 않는 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가 딱 올라가게 되면 팁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은 꽁쳐줄 수 있는 그런 캐시가 생기기도 하죠. 어쩔 때는 주급보다 그런 팁이 많을 때가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잘 풀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한 6만 불, 7만 불까지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뭐 뻥이 아니에요. 진짜로 호주에서 사셨던 분들이나 여기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뭐 6만 불, 7만 불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연봉이 아닙니다. 대부분 조금만 운이 좋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뭐 업장을 잘 만났다던가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그렇게 올라가는 게 어렵진 않아요. 어떠신 분들은 요리사 연봉을 자꾸 이제 한국 환율로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불 받으면 이제 환율 쳐가지고 이게 뭐 85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물가로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뭐 10만 불이다 라고 하면 그거 8천만 원이다 이렇게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0만 불이면 호주에서 그냥 10만 불인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가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하게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다른 직업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특히나 약간 건설 노동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민자, 그 외에서 오는 사람, 특히나 이제 비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직업에 있어서 선택권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 본인 선택권이 넓어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삽니다. 네, 한국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조금 많이 오거나, 뭐 물론 자식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저처럼 뭐 이렇게 한국에서 할 게 없고 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외국에서 영주권들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네, 요리사 연봉이 낮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힘든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 분야가 오버타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 빼고는 사실은 굉장히 기회도 많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따고 뭐 그 배경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선택을 했던 게 후회는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요리사를 하면서 거의 매 1년마다 사춘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요리사를 하고 있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거의 한 6, 7년 동안은 물론 이제 내가 하는 요리니까 열정도 있고 이제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직무 수행이나 이런 것도 책임감도 있으니까 나는 과연 요리밖에는 못했었을까? 저기 남들처럼 저기 이제 회사원, 저기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면서 그거에 대한 동경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요리사를 했던 게 거의 제 천운이 아니었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요리사를 배경으로 제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나도 몰랐던 그런 능력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리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헤드헌터 회사랑 부동산 관련 쪽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요리사를 만약에 제가 경력이 없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을 못했을 거예요. 뭐 돈적으로 봐더라도 옛날 요리사였을 때보다 한 10배 정도는 그래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한국에다가 레스토랑을 내는 게 제 앞으로의 5년, 6년 정도 뒤에 이제 꿈이에요. 제가 갖고 있던 스킬을 썩히긴 싫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요리사를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크게 이제 능력이 없어서 요리사를 선택한 거는 아니고, 일단 영주권 때문에 요리사를 선택을 했는데, 요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요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회를 알고, 요리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이 산업의 특성상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는 그런 기술들이, 저는 기술과 경험들이 많이 몸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했던 게 다 그런 거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한번 태어났으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저는 진짜로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요리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음식인지도 알죠. 그래서 제 인생 목표는 원 없이 일하고 월 없이 돈 벌고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과 함께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의 인생 목표예요.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제 삶에 그래도 그 기반을 다져준 이 요리사라는 직업,
그 직업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저의 포텐도 많이 터졌었고, 지금 그 직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있고. 하지만 요리사를 이제 준비를 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거쳐서 본인에게 맞는 나라, 본인에게 맞는 산업, 본인에게 맞는 유학들은 꼭 상담을 거치셔서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상담은 누구와? 셰프 크루와!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